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세요. 말은 쉽죠.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투자 진짜 안 해본 분이다. 절대 못 산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작년 뭐 이럴 때 엄청나게 좀 무리해서 집 사신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런 분들 파시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버텨봐야 될지. 일단 혼좀 한번 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영끌하지 마라. 네. 저를 포함해서도, 그리고 너나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던 저도 거 많이 했죠. 예, 네. 기억이 나요. 네. 영끌하지 말라고 했던 말 안 들어놓고서 지금 무슨 그 소리를 하느냐. 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되게 속상하실 텐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끌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다 올라갈 것 같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투자는 쉽게 말하면 몰빵 투자고, 몰빵 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네.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그 조언, 네. 이 부분에 대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출이자가 지금 부담이 엄청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 팔아야 되느냐, 버텨야 될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네. 엄청나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 정도 뭐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본인 상황을 좀 잘 보세요.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손절해야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단기 투자가 아닌데 다들 단기 투자처럼 하거든요. 네. 제가 20몇 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처음 집을 샀던 집이 이제 부천이었는데 부천에 있는 아파트 24평형을 그 당시 9천이 좀 안 되게 샀어요. 네. 어우, 진짜 옛날에 사셨다. 9천은 근데 지금은 네. 한 4, 5억 할 네,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떨어지니까 팔고 나중에 사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말 듣지 마라. 너무 그거 진짜 그 굉장히 무책임한 네. 말인 거를 본인이 모르니까 그러고 보면서 그거 굉장히 해피한 소리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투자해봤는데 그렇게 타이밍 맞춘 거 저 수십 번 수백 번 투자해봤는데 한 번도 맞춘 적 없어요. 맞아요.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버티기 힘든 분은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버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 10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견디기 힘든 건데 그게 나중에 20억, 30억 되는 물건이에요. 네. 인플레이션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견디고 나면은 금리가 시장 안정은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뭐 맞벌이도 하시고 뭐 돈 버실 거잖아요. 그때쯤 되면 시장이 침체기거든요. 침체기게 되면은 다주택자 규제도 없을 것이고, 그럼 그때 심하게 떨어진 물건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사게 되잖아요. 네. 뭐 갭을 끼든 뭐든 방법을 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는요, 지금 내가 힘들었던 만큼 두 채로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상승 부분이 발생을 하기 네.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세요. 말은 쉽죠. 네, 그쵸.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투자 진짜 안 해본 분이다. 절대 못 산다. 이게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못 산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보시라는 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분이 네. 그분인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못 사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침체장이거든요. 어렵죠. 네. 근데 그때 사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그때 가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승장 못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걸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주택자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영끌하신 분들 아니더라도 네. 이제 갈아타보고 싶다. 네. 이제 뭐 애가 뭐 어느 정도 커서 좀 더 좋은 동네로 가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갈아타기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일단 시기에? 네. 너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갈아타기 할 때도 좋은 시기가 있거든요. 네. 갈아타기 할 때 좋은 시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갈아타기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등포 살고 있다가 강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내 로망은 강남인 거예요. 네. 상황이 강남이 쌀 때 들어가야죠. 강남이 싼 상황이 돼야 들어가는 게 가장 자기한테 효율적인데 네. 그 시장 상황은 무시한 채로 그냥 난 강남에 가는 게 로망이야라고 해서 네.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만 기다렸다가 지금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지나고 나면 갈아타기 정말 좋은 시기가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집보다 더 떨어진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은 더 높겠지만 네. 더 많이 떨어진 물건들 또는 그때 영끌하고 있다가 최대한 버티다가 무너지신 분들도 네.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네. 네. 그분들이 또 투매를 하거나 네. 급매로 던지는 물건들이 있거나 또는 방법으로 경매라는 게 있어요. 그때쯤 되면. 네. 그러면 정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싸게 살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보고 갈아타기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생각이 들었으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네. 해야 되고 네. 지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제일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기 하는 좋은 시기가 있으니까 네. 저는 갈아타기 하는 건 좋은데 좀만 기다려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아파트 딱 찍어놓고 가고 네. 싶은 거? 네. 지금 우리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뭐 11억, 이 집이 뭐 17억, 네. 6억 차이 나네. 하고 보고 있다가 네. 차이가 좁혀지는 때, 네. 그럴 때를 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1차적으로 수동적인 방법은 그 말이 맞는 거고요. 네. 그 능동적인 방법은 그랬던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6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마침 그 물건이 열심히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경매가 있었네. 경매가 나왔는데 그게 2억이 더 싸네. 네. 그러면 6억 갭이 갑자기 4억 갭으로 바뀌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능동적인 투자 방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듯이 가만히 떨어지겠지. 가만히 있으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호되는 아파트, 선호되는 지역을 찍어 놓으시고 그거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수많은 방법을 해봤지만 이 방법처럼 확실한 방법이 없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 안 보고 있으면 네. 격차가 좁혀졌는지 벌어졌는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는데 보시면은 관찰하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공부하라는 줄 알고. 네.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네. 그냥 내 관심 있으면 쳐다만 보고 네. 물론 속목상은 너무 비싸니까 네. 하지만 그거를 견디면서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 아마 너나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맨날 하는 얘기라서 지금 상황에서 갈아탈 때 또 이제 많은 분들 어려워하시는 게 네.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너나님 집이 안 팔려요. 네. 제 집을 팔아야지 갈아탈 수 있는데 집이 안 팔립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집부터 가격을 낮춰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팔고 사는 게 맞는지 사고 파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답을 이게 자꾸 무슨 공대생도 아니고 네. 공식에 따른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 집은 비싸게 팔고요. 딴 집은 싸게 사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맞아요. 네, 대부분 강하죠. 네. 근데 내 집도 싸게 팔고 딴 집도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자꾸 응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 집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집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겠대요. 네. 죽었다 깨도 안 팔리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수동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응용력이 생겨요. 아마 느끼셨을 네, 거예요. 네. 투자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은 공식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이게 본인 거를 사실 지금같이 거래 안 될 때는 본인 걸 먼저 팔고 넘어가시는 게 안전한데 그렇죠. 사는 건 쉬우니까 지금은. 근데 본인 거를 계속 못 파셔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이 안 팔리세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는 실거래 된 거 대비 조금만 더 비싸게 내놨는데 왜 안 팔리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게 했잖아요. 약간 좀 네. 건방진 소리인데 네, 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정신 차려라. 그렇죠. 예. 투자는
최고의 수익률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익률로 오랫동안 길게 먹겠다라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 100전 100승 100회 우승만 노린다. 아, 그렇죠. 네.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신 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네. 좀 많이 빠진 단지들은 거의 뭐 2년 전 가격으로 나오는 그렇죠. 단지들도 꽤 네,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무주택자분들 중에 네. 혹시 그렇게 이전 2년,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단지들에 대해서 내 집 마련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분들은 네. 아마 못 살걸요? 대부분 그렇죠. 다 못 살 거예요.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관점이 틀린 거예요. 네. 관점이.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올라갔다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네. 근데 이분은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지금 15억인데 15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15억이 되면 내가 사야지. 10억이 됐는데 무서워서 못 사는 무섭죠. 거예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그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역들은요. 지금 먼저 되게 많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그 동네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냐. 이런 것부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게 만약에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전 기회예요. 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네. 지금 관찰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네를 얘기를 하게 되면 맨날 인덕원, 네, 동탄, 그쵸. 네. 청라, 송도. 레파토리가 뻔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직전에 엄청 오른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급하게.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지금 그만큼 떨어진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영끌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버슈팅이 난 거거든요. 네. 오버슈팅이 난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인덕원, 동탄, 성나, 청도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야라면 그 지역 내에서 되게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억이었다가 10억이 됐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오르게 돼 있는 동네 아닐까요? 저는 그렇죠. 무주택자들 바로 그 부분을 꿰뚫어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된다면 저는 무주택자들이 되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다. 전 특히 이제 인덕원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거기는 인덕원 동탄선, 그다음에 네. 월판선 다 그 땅 파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근데 지금 가격이 싸다?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진짜 좀 아쉽습니다. 영끌은 당연히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정도 자금이 있고 네. 한 2, 3억 정도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또 너무 막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게 조금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전 100승 100회 우승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게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완벽한 답을 받기로 원해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완벽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 제가 투자하면서 수익 같은 걸 얘기하게 되면 그냥 대충 100전 50몇 승 40몇 패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제가 남들한테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경험도 없이 무슨 100전 100승 100회 우승을 노리느냐. 그러려면은 투자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근데 1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동네가 좋냐 나쁘냐? 좋다. 그러면 길게 들어가면 그 동네는 언젠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길게 보게 되면 절대 손해볼 수 없는 투자 방법인데 이걸 왜 안 하느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답을 받고 들어가겠다. 내가 바닥 잡고 싶은 거죠. 네. 네. 근데 그 바닥은요, 그 바닥은 제가 처음 투자하던 98년도 바닥과 네. 2008년도 바닥과 그렇죠. 지금의 바닥은요, 계속 모래가 쌓여서 높아져 있어요.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아요. 혹시 그 최저가로 매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 그 사이클에서 물론 이제 옛날은 당연히 안 되는데 그 투자하실 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맞아. 번도 없는데 단 한 번에 운이 좋아서 장님 문고리를 잡았거나 소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았던 그 사람 몇 명이서 그걸 가지고 너무 떠드는 것 같아요. 짐 세상이. 맞아요. 너무 잘난 체를 해요. 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투자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고요. 네. 저는 오히려 불효자가 효자가 된 상품이 많아요.
처음에 샀는데 심지어는 2008년도 집값이 네. 최고점을 찍고 떨어졌잖아요. 2008년 4월에 9월에 금융위기 왔거든요. 네. 2008년 4월에 최고점을 팔 수 있었어요. 아.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1,000만 원 더 받겠다고 버텼어요. 아. 그리고 근데 사실 모르니까. 네. 불용도 그럽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팔지 않았거든요. 4, 5개월 있다가 금융위기 오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게 되면요. 그 가격이 그때 기준으로 4억 3천이었어요. 네. 그 최고가가. 네. 4억 4천 받겠다고 우긴 거거든요. 네. 그리고 3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아. 3억 2천까지. 그러면 1억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그 돈이면 진짜 훨씬 더 큰 건데, 지금보다. 그렇죠. 지금보다 네, 훨씬 더 네. 큰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가 8, 9억 해요. 물론 지금 요즘에 또 떨어졌으니까 네, 그랬겠죠. 네. 그 상황에서는 저는 강의는 완전히 불효자였죠. 제 뒤통수를 때렸던.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몇 년 지나고 다음에 시장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값은 떨어졌고 3억 2천까지 떨어졌고 떨어졌던 상황에서 이제 막 고민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네. 또 시장 환경에 맞춰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제가 그 똑같은 아파트를 추가로 하나를 더 샀었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이제 상승장에 접어드니까 두 채가 같이 올라가 주네. 그렇죠. 제가 힘들었던 그걸 걔가 보상을 해주고요. 물론 그 중에 이제 한 채는 가지고 있고, 임대사업제도도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고, 한 채는 그 전에 팔았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결국 10년이 경과한 지금은 그 물건이 효자 물건이에요. 불효자였고, 제 뒤통수를 쳤던 물건이.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너무 단기적으로 뭔가 접근하려고 하는 거, 네. 그 방식이 맞출 수도 없는데, 적정하게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은데 맞벌인데 네. 월 한 500 정도 번다. 네. 그리고 한 2억 정도 현금 융통이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내 집 마련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부령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기에는 맞아요. 원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그래요. 연끌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잖아요. 재밌는 거는 이분은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이 마음이 숨어 있어요. 이번에 해서 한탕 치고 난 편하게 쉬겠다. 이게 속에 숨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이 오를지 떨어질지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강제 관찰이 돼요.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강제 관찰을 하면서 떨어지면 도대체 왜 떨어졌지? 오르면 왜 올랐지? 또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게 되고요. 지금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집 샀던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음번 집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그쵸. 다음번 집으로. 그게 이제 상승하는 지역, 아까 마포에서 강남으로 간다든지 또는 인천에서 또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전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산다. 강남이 로망이더라도 인천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씁쓸할지 몰라도 다음번에 계속 올라가면 된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전월세 살면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타이밍 못 맞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지 않았으니까 관찰도 안 할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다시 요행을 바라면서 다음번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겠다고 아마 끝물에 사게 될걸요 또. 제가 볼 땐 그분들은 또다시 끝물에 사게 돼요. 또다시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이 낫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살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차피 너는 이 집에서 평생 안 살 거다. 다음번 타이밍으로 또다시 움직여 갈 거다.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또는 과거에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은 의외로 없어요. 그렇죠. 계속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죠. 그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상황을 이왕이면 이용해야죠. 그걸 갖다가 한탕주의로 그래서 이번에 사는 게 굉장히 많이 오를 걸 기대하겠다? 이거는 도박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진짜 그런 게 전혀 관심 없다가도 일단 내 집이 생기면 그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주변이 별로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샀는데 어리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능동적인 분들은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더 저쪽 동네로 갈아타야겠다. 애기 이 정도 컸으니까 절로 넘어가야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재택하시는 분들 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 되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가고 더 성공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지난 7, 8년간 너무 상승장에 취해 있었어요. 취해 있으니까 지금 2030 세대들 그 연끌하는 분들 또는 이제 들어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코인을 알고 투자하셨느냐? 정말 그 본질 가치가 뭔지 그런 거 다 따져보고 투자하셨느냐? 근데 부동산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네. 네. 왜? 우리가 강남 좋은 거 알고, 뭐 마포 좋은 거 알고, 그런 본진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이왕이면 싸게 사서 비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맞춰서 움직이면 좋은 건데, 이분들이 지금 상승자니까 나 뒤처지고 싶지 않아. 약간 그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원래 상승장 후반부의 시장의 분위기가 원래 그런 분위기잖아요. 원래 사실 주식이나 코인도 다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털리는 거죠. 그런 얘기 막 하니까 막 벼락거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리하시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무리한 경험이 되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저도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도 제가 정말 엄청난 부동산에 촉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초반부에는. 진짜요? 네.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분 중에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많은데 네, 그렇죠. 그분들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언제 한번 되게 한번 크게 힘든 일이 힘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자신감이 강하고 너무 특정 시장에서 벌었던 그거에 대해만 모든 걸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수도 없이 바뀌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침들을 겪어하시게 될 거라고 봐요. 뭐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네, 많이 달라졌죠. 네. 그 최근에 부동산 뉴스나 뭐 이렇게 댓글 보면은 좀 많이 싸우세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보이죠. 근데 저는 네. 또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2007년도. 2006년도, 7년도 때. 그거 보면은 너무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전혀 이게 나중에는 그냥 인신공격이니까 서로 그런 거 보시면은 해주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이게 뭐냐면 네.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산에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 좀 마음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분들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욕심과 욕심이 맞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산 분들을 바라보는 집을 안 산 분들. 이분들이 볼 때는 가까운 예로 이제 친구들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못했던 걔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네,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자존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존심 싸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지난 2006년, 7년도에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기타 이제 각종 그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유튜브 라이브가 활발하니까 이게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이 시장이 진짜 침체적이면 또 조용해요. 그렇습니까? 네, 또 조용해요. 네. 조용한 거라 너무 좀 자연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안 산 분들은요, 남들을 욕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를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차분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집 산 분들 역시 사고 난 다음에 사고 나면 잘난 체 하고 싶거든요. 네. 올랐으면. 맞아요. 네. 잘난 체 하고 싶거든요. 네. 너무 티내지 마라. 너도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라 저도 잘난 체 했고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당시 블로그 막 처음 나왔을 때 블로그에다 잘난 체 글로 쓴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쓰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창피해서 지우긴 했는데 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한번 털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렸죠. 이게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 과정이 겪으면서 제가 조금 이제 성향이 바뀌게 된 거고, 저도 예전에 되게 공격적인 투자자였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저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 과정이 바뀌어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갈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표시내고 생색내지 마라. 자연스럽게 평생 공부하는 동안 수련하셔라. 그것도 뭐 다른 사람 한다고 내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네. 그냥 기분만 나쁠 네, 뿐이고 네. 기분만 좋을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느냐. 그쵸. 우리 영상 댓글에는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할 걸 찾아서 묵묵히 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